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 레드라인으로 통하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규탄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공개회의를 열어 북한의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보도를 보고받은 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별도로 만났습니다. 백악관은 24일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기시다 총리를 만나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했으며, 두 정상은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양국이 계속해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은 이어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 5개 나라와 함께 북한의 ICBM 도발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올리비아 달튼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VOA에 미국과 알바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영국이 25일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또 한 번의 뻔뻔한 위반인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공개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회의 개최는 지난 1월 10일과 20일, 지난달 4일과 8일, 그리고 이달 7일에 이어 올해 6번째입니다. 앞서 5차례의 회의가 모두 비공개로 열렸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공개 회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과거 안보리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북 제재를 담은 결의 채택으로 응수했었는데, 이번에도 제재 결의 채택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해 미국의 대중, 대러시아 관계가 더 악화한 상황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가 얼마나 협조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The launch of the long-range missile risks a significant escalation of tensions in the region. The Secretary General urges the DPRK to desist from taking any further counterproductive actions. 유럽연합의 나빌라 마스랄리 대변인도 VOA에 이번 발사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수준이 심각하게 고조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조치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단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일본 정부도 이번 발사가 무책임한 도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국제사회에 단합된 대응 의지를 보였습니다. 반면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된 각 측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면에 착안해 대화와 협상의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힘쓰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북한이 24일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 일본의 국방장관과 잇따라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24일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전화통화를 하고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일 동맹의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최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평가를 공유했으며, 이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데 대한 문제의 심각성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인도태평양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공감했으며, 북한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조와 함께 미한일 3국 간 방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과도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 공언한 ICBM 발사 중단 약속을 스스로 파기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미한 양국은 유엔 안보리 추가 조치를 포함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미국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한 미국의 독자 제재 위반 혐의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개인과 단체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국무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 위반 혐의로 북한의 군사무기 개발을 주도해온 제2자연과학원과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사용 품목을 이전한 북한인 리성철을 제재 조치하고 러시아 2개 기관과 개인 1명, 중국 기관 1곳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발전 능력을 막으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하나로 미국은 이 같은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제재를 통해 북한과 시리아의 민감한 물질과 기술을 제공하는 중국, 러시아와 같은 국가를 집중 조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ICBM 시험 발사가 있은 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북부사령관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위협에 대비한 차세대 요격기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ICBM 역량이 미국의 방어 역량을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글렌 베너크 미국 북부사령관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은 앞으로 미국 본토 방어 역량을 능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요격기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가능한 빨리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Going forward, I do believe that they could exceed my capacity and capabilities. That's why it's crucial to keep Next Generation Interceptor on time or early. 베너크 사령관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북한의 ICBM 위협에 대비한 차세대 요격기 조기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과 능력은 불량국가의 제한된 탄도미사일 공격을 제압하기에 충분하지만 북한은 점점 더 복잡하고 능력 있는 전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면서 알래스카의 장거리 식별 레이더는 일정대로 완전한 운영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극초음속 활공체를 요격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국방부는 ICBM과 극초음속 무기, 순항미사일을 가능한 신속하게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우주 기반의 통합 영역 인식 네트워크를 개발 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이어 북한의 성공적인 ICBM 시험 발사와 수소포탄 실험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위기와 분쟁 시 우리의 옵션을 제약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려는 북한 지도자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20년 10월 북한은 마지막으로 실험했던 2017년 무기들보다 훨씬 더 역량을 갖춘 신형 ICBM을 공개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까지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은 북한이 신형 ICBM 설계를 포함한 가장 능력 있는 무기체계의 시험을 곧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열병식 개최와 관련한 움직임이 최근 계속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그동안 열병식에 앞서 포착돼 왔던 대규모 인파가 집결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21일 촬영한 사진 자료에 따르면 김일성 광장 연단 부분에 가로 약 75m, 세로 38m의 인파로 추정되는 점 모양의 형태가 몰려 있으며 이들 점의 면적이 약 2,850제곱미터로 적지 않고 인파가 집결할 시 나타나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무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과거 북한은 열병식을 약 한 달 앞둔 시점부터 김일성 광장에서 실제 주민들을 동원한 훈련을 진행해온 만큼 이를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앞서 평양 미림 비행장 인근에 마련된 열병식 훈련장에서는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병력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달 들어서는 열병식 훈련장 북서쪽 지대에 많은 차량과 병력들이 집결한 모습도 포착됐으며 열병식 훈련용 도로에서 차량들이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도 촬영돼 열병식 개최일이 점차 다가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해킹 활동에 정찰총국 외에도
통일전선부와 국가보위성이 개입하고 있다고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가 밝혔습니다. 맨디언트는 23일 발표한 북한의 사이버 위협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의 사이버 해킹 주체를 라자루스라는 이름의 해킹 단체로 종종 통칭하지만 자세히 보면 라자루스의 배우로 알려진 정찰총국 외에도 통일전선부와 국가보위성이 사이버 해킹 활동에 관여해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필요에 따라 새로운 사이버 활동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며 이 조직들 간의 기술이나 전략, 악성 코드가 중복되는 것은 서로 자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통일전선부 산하 해킹 조직은 주로 사이버 부대를 운영하면서 한국을 공략해 북한 정권에 유리한 정보를 퍼뜨리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벌이는 것으로 분석했고, 국가보위성은 북한 정권에서 독립적으로 방첩 활동을 벌이는 만큼 탈북민 단체나 인도주의 단체를 집중 공격하는 APT-37이나 김숙희가 산하 조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컴퓨터 업체 델 테크놀로지스가 북한에서 발견된 자사 컴퓨터 모니터의 유입 경위와 진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자사 제품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스는 자사 컴퓨터가 북한에서 발견됐다는 최근 VOA 보도와 관련해 24일 VOA에 현재 경위를 파악 중이며, 델 테크놀로지스는 미국과 기타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고 북한 내 또는 북한 정권에 어떤 제품도 판매하거나 파트너들에게 판매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모니터가 델의 제품인지 혹은 모조품인지, 또 만약 델의 제품이라면 어떻게 구매됐는지 밝혀내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 10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우주개발국 현지 지도사진에서 델사의 로고가 있는 컴퓨터 모니터 50여 대와 본체 등을 확인해 제재 위반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북한 등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자 제재를 시행 중이며, 유엔 안보리도 컴퓨터와 각종 기계류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문제의 델 컴퓨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나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승인이 없었다면 해당 제품의 북한 반입은 모두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